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시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선택과 알 권리를 위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의 문정훈 시의원 예비 후보자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국민톡톡TV 이동국 국장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 문정훈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2014년 광양시의원 출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전 그때 저의 나이는 만 38세였습니다. 두 번의 도전을 하기까지 저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최고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광양 청년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전남의 32개 지역 동기회장들의 모임 협의회에서 협의회장으로 당선되어 전남의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특색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 여행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며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겪는 그런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제가 그 경험을 살려서 광양시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번째 도전이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도전이죠. 네.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이에요. 네.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 관심을 갖고 도전을 했었네요. 네, 지방정치에.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는지 특별한 뭐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평소에 정치를 하고자 했던 동기는 제가 그 제 인생 목표를 공적인 가치에 제 인생 목적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 공적인 가치라 네. 좀 어렵게 얘기를 하네요. 조금 전에 예. 간략하게 뭐 그 본인 소개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보니까 그 38세 나이에 처음에 출마를 했었다고 그랬죠. 네네. 그리고 꾸준하게 내가 알기로도 꾸준하게 그 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두루두루 상황을 네. 본인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광양시에 이제 제가 70년생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70년생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의 모임 가라메를 20년 전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의 목적으로 광양시 가야산에 1월 1일 새벽 3시에 친구들과 모든 재료 그리고 기구를 나눠서 등산을 해서 가야산 정상에서 1월 1일 새해맞이 시민들께 떡국을 끓여서 봉사하는 활동을 18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 활동도 했고 그리고 지역의 대표 청년단체인 청년회의소에서 지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 20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청년회의소의 회장을 지낸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봉사 활동 또 청년 세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년 활동들을 하면서 결국 또 정치에 관심 가지고 그렇죠. 네. 좀 바람직한 그런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젊은 나이지만은 네. 어쨌든 또 어떤 세대들은 교체가 돼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정치에도 어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많은 지금 2030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청년 세대들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조금은 그런 쪽에 기존 기성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이제 좀 지배적으로 아무리 옛날보다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지방의회가 민선 이제 8대죠. 네네. 예, 이제 9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네네.
우리 문정은 예비 후보가 본 이 그동안의 그 지방의회와 이 본인이 바라는 지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시죠. 제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인생 목표가 공적인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가 역할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다른 방향으로 의회 의정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방금 이제 본인이 바라는 의회 활동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시의원에 당선되면은 그 지역구 네. 그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어떤 일들을 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우리 그 저 라지구가 지금 어딘가요? 현재는 광영, 금호, 태인동입니다. 광양, 금호, 태인동. 네네. 그렇다면 먼저 이 지역의 나름대로 우리 지역 광양의 지역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좀 선결적으로 공부 좀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거나 관심 가져야 될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요? 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광영동하고 금호동은 금호동보다는 이제 태인동. 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그 상당히 그 오래됐습니다.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변함없이 지금 그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 기존에 좀 그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동반이 돼서 새롭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문정은 예비후보 얘기대로 그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형성은 좀 빨리 된 편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또 네. 상대적으로 광양은 또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네네. 여건을 네. 봤을 때. 네. 근데 방금 얘기하시는데 나도 공감이 가는 게 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뉴딜 도시 말이 뉴딜 도시 사업 재생인데 네, 본연의 목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예산만 쏟아나지 그렇죠.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 사실 행정이나 이런 사업, 지방행 사업들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그거는 꼭 광양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냐 하더라도 결국 국가의 예산도 내 돈, 내 그렇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이제 시의회에 참여를 하시면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구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8대 그 의회를 한번 짚어보자면은 네. 사실 시민이 바라는 그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 의회에 바라는 내가 내 손으로 뽑아서 대의기구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요. 물론 그 부분은 의회가 뭐 의회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영향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 정부의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이 시민이 지역민이 만족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불만족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만족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쉽게 이렇게 그 체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불만족인 상황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적인 가치의 기준을 좀 벗어난 일들이 좀 현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은 해봅니다. 네. 공적인 가치라고 그러면 그 범위는 포괄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할과 본분과 역할에 대한 얘기도 거론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분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는 과감하게 자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목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이 대신 예.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듯이 의회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로 예. 우리 그 의회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예.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네.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물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정훈 예비 후보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많이 관심 가지고 꾸준하게 그 지방 행정에 또 관심 가지고 활동을 해 오셨는데 네, 네. 실제 지방 행정이 나아갈 수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하는 게 또 의회 역할이죠. 의회란 말이에요. 네. 의회 역할인데 네, 네. 결국은 이게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갈 것인지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실 거라는 얘기죠. 우리 물론 가지고 있죠.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정말 그 공무원이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죠. 아주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면 이제 평생을 보장받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안정된 만큼 또 다시 공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창의적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잘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부 그러니까 그 절대권자에게 충성하는 이런 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시민이 주인이 돼서 시민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그런 공무원의 역할이 예. 좀 시장에게서 시민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네.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고 네. 또 사실이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네, 이게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세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을 먼저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어느 조직에서는 또 승진하는 건 목적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직에 있다 하는 것들은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8번 문항은 네. 또 의회에 뭐 참여를 하실 그런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대 의회를 관양시의회를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랬죠, 뭐. 예, 제가 한번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네. 냉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어차피 지금 뭐 지방의원 출마하셨으니까 자꾸 동전 같은 얘기들이 자꾸 뭐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우리 지방의회가 그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지방자치가 이제 9회째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렇죠. 36년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민선 4기까지인가가 그 모보수였죠. 모보수였죠. 예.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봅니다.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의회가 시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맞습니다. 의회를 믿고 의원을 믿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네. 이제 행정이 네. 집행부가 이제 좀 조심을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바로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우리 정치 변화가 또 있겠죠. 네네. 예. 그 정치인으로서 덕목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고 하고자 하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도덕성은 기본으로 덕목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소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속한 그 어떤 추진력 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나서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뭐 도덕성을 앞세우고 소통하고 그에 따른 추진한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지금 경선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선이 며칠 안 남았죠.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더라고요. 라 지역에서 6분인가요? 7분. 7분이에요? 네, 저 포함해서 7명. 거기서 지금 몇 분? 3분이 선출되나요? 그 경선에서? 지금 현재 선거구제로 하면 2명 선출되는 거고요. 치열하네요, 경쟁이.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나머지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탈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경선 결과에는 어떻게 뭐 승복을 하실 생각인가요, 어쩐가요? 당연히 승복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나 선거구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의원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정수는 4명이었고요. 시의원 후보가 없어서 추가 공개 모집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적격 심사를 받고도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로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제가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시장 선거 캠프로 가서 홍보실장을 맡아서 선거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정당의 결과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랬구나. 시간이 우리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이 뭐 20분에서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지역민들한테 본인을 최대한 어필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제가 2017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회장에 임명돼서 지역의 다양한 여론들을 지역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2018년에 정말 저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해서 홍보실장으로 또 훌륭하게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는 결과는 아쉬웠습니다만은 광양지역위원회 총괄 상황실장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전에 서동룡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후 저는 광양지역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껏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제가 광양시의원이 꼭 되어서 그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 시민하고 지역민들한테 마무리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삼행시를 선거 운동 중에 저를 지지하시는 지인분이 삼행시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 삼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떤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문정훈입니다. 문정훈. 자, 그럼 문 띄우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정훈이에게 맡겨주세요. 훈련된 정치인념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네네. 좀 색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광양 나선거구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정훈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